안녕하세요. 82세 된 정경도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혈압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방화역에서 지하철을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비가 조금 왔었거든요. 계단이 평소보다 좀 미끄러웠을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살았어요. 정년까지 무사고로 근무했고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큰 병치레 없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난간 같은 건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80 넘은 노인이 난간을 안 잡는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3개 정도 남았나 그쯤에서 난간에서 손을 뗐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발이 미끄러지더라고요.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살짝 넘어진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허리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힘을 줘도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저를 발견하고 도와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잠깐만 쉬면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119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구급차가 와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요추 3번하고 4번이 압박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이가 있으시니까 뼈가 약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가족들한테 연락이 갔죠. 큰아들, 작은아들, 딸까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애들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와이프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쩌면 좋아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했는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1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서민한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국민연금 78만 원하고 기초연금 52만 원, 그게 저희 부부 한 달 수입의 전부예요.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이 500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이 나머지를 부담해야 했어요. 큰아들은 택시 운전하는데 자기 애들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 상황이고 작은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본인도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딸은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는데 시댁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어서 여유가 없고요. 그래도 애들이 아버지 수술부터 받으세요.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평생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입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니까 3개월이면 24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재활치료비까지 따지면 한 달에 40만 원씩 더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회복이 더디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수술을 받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가족들은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저 때문에 애들이 빚을 지고 있는데요. 결국 의료비 대출을 800만 원까지 받아야 했어요. 평생 모아온 적금은 다 떨어지고 자식들도 각자 몇백만 원씩 보태야 했어요. 그때 정말 후회했습니다. 난간 하나 잡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었나 하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오신 분들이 저 말고도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끄러운 데서 넘어지거나 급하게 가다가 헛디뎌서 오는 분들이요. 병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90세였는데 저보다 먼저 퇴원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은 처음 넘어졌을 때부터 난간을 꽉 잡고 있어서 다친 게 저보다 덜했다고 하더라고요. 난간은 왜 있는 줄 아시냐? 잡으라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어요. 3개월 입원하고 나서도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불쌍하다는 시선도 있고 불편하다는 시선도 있고요.
그때 정말 많이 위축됐어요. 평생 남한테 패 끼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퇴원 후에는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 결정해야 했어요. 자식들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안전하다는 이유에서요.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드는데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집에서 지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요양원 견학을 갔다가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들 활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드는데 낮에만 가서 재활치료도 받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집에는 안전장치도 설치했어요. 화장실에 손잡이도 달고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도 붙였고요.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처음에는 지팡이 짚는 게 창피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전이 자존심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일을 목격했어요.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단을 내려가시더라고요. 난간을 전혀 잡지 않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아버지 난간 꼭 잡으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은 무사히 내려가셨지만 저는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 그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난간 꼭 잡으셔야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처럼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80 넘어서는 뼈가 붙는 것도 더디고 근육도 금방 빠져요. 특히 비 온 다음 날이나 겨울철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계단이 미끄러우니까요. 그리고 급하게 다니지 마세요. 저도 그날 병원 예약 시간에 늦을까 봐 조금 서둘렀던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꼭 이용하세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안전한 게 최고예요. 저도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타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신발도 중요해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저는 이제 운동화만 신어요. 예전에는 구두도 신고 다녔는데 이제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가족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 저희 같은 세대는 자존심 때문에 아픈 걸 잘 말씀 안 드려요. 하지만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시고 병원에 모셔가세요. 저는 사고 나기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다 아프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미리 병원에 갔으면 골밀도 검사도 받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의료비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저희는 적금 500만 원이 전부였는데 큰 수술을 하게 되니까 턱없이 모자랐어요. 노인 의료비는 정말 많이 들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할 때 더 조심하세요. 저도 그때까지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무사고 운전했으니까 몸도 튼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앞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계단에서 넘어지신 분, 길에서 넘어지신 분,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신 분들이요.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면 다들 그때 좀 더 조심했으면 하는 후회를 하세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대신 우리 경험을 다른 분들이 듣고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고 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건강 정보를 찾아봐요.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줘서요. 운동도 꾸준히 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을 매일 합니다. 근력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한테 도움을 잘 안 받았는데 이제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요. 자식들도 저를 더 챙겨주고요. 손자, 손녀들도 더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봐요. 그리고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제 안부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고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물론 아픈 것도 많이 아팠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난간 잡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미끄럼 방지 신발 신기, 급하게 다니지 않기, 이런 작은 것들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허리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치료받으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82세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지하철 계단 난간 꼭 잡으세요. 엘리베이터 있으면 꼭 이용하세요. 급하게 다니지 마세요. 미끄럼 방지 신발 신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큰 불행에서 지켜줄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